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한 주간의 애플 관련 주요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입니다. 몬테레이 OS가 나오면서 이제는 애플의 단축어 앱이 폰과 태블릿 그리고 랩탑에서까지 통합 사용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직접 만들게 된 유용한 단축어 3가지를 소개하면서 자동화 설정까지 해보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에는 초보자분들도 직접 단축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준비했으니까 낙오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유용한 애플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단축어가 무엇인지부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반대로 필요에 의해서 직접 생성하신 단축어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그대로 따라해서 제작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영상을 제작해 볼 테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축어입니다. 매일 아침 임박한 중요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축어와 자동화 설정을 해뒀고요. 다음과 같이 매일 아침 지정 시간에 저는 임박한 5개의 이벤트 알람을 받도록 구성해놨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애플의 기본 앱이 아닌 무료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기본 앱인 미리 알림이나 캘린더 이벤트를 잘 이용하는 편이라서 그 기준으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북의 경우 자동화 설정까지는 기능상 불가능해서 이 단축어 설명은 아쉽지만 아이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축어의 기본 설정과 자동화 세팅은 공통적인 거라서 이번 처음으로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이폰에서 단축어 앱 실행 뒤에 자동화 탭으로 가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으로 신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실행할 목적으로 생성할 거냐, 아니면 홈 허브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성할 거냐를 묻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서 홈 허브 관련해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홈 허브는 집안의 여러 장치들을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케 하는 집안의 중심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IoT와 같은 중심 허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허브라고 해서 애플이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제품, 즉 홈팟 미니, 아니면 아이패드, 애플 TV로도 홈 허브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단순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거니까 바로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새로운 자동화라는 제목으로 아래를 보시면 여러가지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실행 조건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를 특정 시간이나 GPS 좌표를 이용한 나의 위치 상태에 따라, 혹은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등등 상황에 맞게 실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면 특화된 나의 조건에 맞춰서 생각보다 매우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특정 시간으로 선택을 한 뒤 반복주기를 세팅을 했고, 그 다음 동작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축어 탭에서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단축어 안에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본 동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동작들을 리스트에서 찾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하단에 앱 및 동작 검색에서 빠르게 찾아서 가져와야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캘린더로 검색을 해서 예정된 이벤트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동작 화면에서 지금과 같이 제일 상단에 배치가 됩니다. 캘린더 종류를 여러 개 관리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캘린더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몇 개의 이벤트를 알람으로 알려줄지, 그리고 날짜 선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앱 및 동작 검색에서 캘린더로 검색한 뒤 캘린더 이벤트 세부사항 가져오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있던 동작 화면에서 앞서 생성했던 예정된 이벤트 가져오기 동작 박스 아래에 추가가 되었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들이 그러하듯 메인 함수에서 최초 시작한 다음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이 되듯 동작 박스들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앞선 동작에서 조건에 맞춰 가져온 이벤트들의 제목이나 날짜, 참석자 등등의 세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 결과 보기라고 검색해서 동작을 찾아 나의 동작 화면에 가져오면 지금까지 2가지 동작으로 진행한 결과물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딩할 때 중간중간에 프린트 한번 찍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간단하게 만든 동작들을 순서대로 실행이 잘 되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우측 하단에 플레이 버튼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예정된 이벤트 5개가 정상적으로 실행돼서 보여주고 있네요. 보다 정확하게 나오게 하려면 이벤트 생성 시에 제목을 조금 더 명료하게 기재해주면 빠르게 확인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설정한 조건, 지금은 아침 7시 반으로 설정해뒀으니까 그 조건에 알아서 자동으로 나에게 알람을 주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알람이 아니라 문자로 받고 싶다거나 이메일로 보내고 싶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 혹은 클립보드에 넣고 싶다면 다음 2번째 단축어 앱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목뿐만 아니라 날짜와 참석자들까지 이러한 여러 이벤트 상세 정보를 받고 싶다면 조금 딥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애플 단축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동작들, 즉 기본 API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동작은 없고 기본 동작들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축어 앱 안에서 여건상 2개 이상의 이벤트 하려면 힘들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궁금하시다면 다음 두 번째 단축어 생성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계좌번호 빠르게 공유, 활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좌번호가 많아서 다 기억 못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서 나의 계좌 정보들을 모두 기록해둔 다음에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자동으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만 하면 되도록 하거나 바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 등의 손쉽게 단축으로 만들어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예시로 들었지만 그 외의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단축어 동작만 설명하면 가능하기에 맥북을 활용한 단축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몬테레이 OS에서 이제 맥북에서도 단축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몬테레이 O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에 링크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메모장에 내용과 같이 은행 계좌명과 계좌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줄은 제목과 같죠? 단축어 안에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 부분은 은행 계좌번호라고 적어둡니다. 그리고 각 줄의 은행명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해둡니다. 이제 단축어 앱으로 와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동작 목록 검색에서 텍스트 동작을 하나 가져옵니다. 내용은 메모장의 제목인 은행 계좌번호로 기록을 하고 변수 하나를 설정해서 텍스트의 내용을 담습니다.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변수는 우리가 만드는 단축어 안에서 동작들이 서로 공유,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는 밥그릇, 은행 계좌번호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라는 텍스트 값을 단축어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변수에 담고 그 변수명을 메모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제 동작 검색에서 메모 찾기라고 찾아서 가져온 다음에 찾기 조건에 위에 메모명 변수를 포함시켜서 나의 메모에서 은행 계좌번호라는 제목의 메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로운 변수를 설정해서 가져온 메모 정보를 넣어두고 그 이름을 계좌 목록 프롬 메모라고 정의합니다. 아시겠지만 변수명은 제가 정의한 거니까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처음엔 저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고 있는지 프린트 한번 찍어봐야겠죠? 첫 번째 단축어에서 이용했던 결과 보기, 이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부가적인 내용인데요.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예금주 이름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예금주라는 이름의 새로운 변수로 담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성공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미 메모에 3개의 은행 계좌 정보를 등록했기 때문에 은행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게 할 겁니다. 자, 동작 검색에서 메뉴에서 선택을 찾아 가져옵니다. 3개 항목으로 늘리고 각각의 항목명을 메모장에 각자가 기록했던 은행들을 기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SC제일은행 순서대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텍스트 값으로 은행명을 넣고 선택한 은행명을 변수명으로 새로운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메모 내용 안에 은행명을 찾고 그 해당 라인의 계좌번호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자, 동작 목록에서 텍스트 일치와 텍스트 대치 2개의 동작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이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 목록이 담긴 변수, 즉 계좌 목록 프롬 메모에서 선택한 은행명 변수로 일치한 계좌번호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 여기서 약간의 표현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메모 안에는 은행명 말고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정규식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 의미는 은행명 이후에 0부터 9까지 숫자와 하이픈까지 포함해서 계좌번호 유형의 값이 있다면 발라내겠다는 의미인 거고, 동일한 문자열을 찾게 되면 텍스트 대치를 통해 발라낸 문자열만 텍스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 목록 프롬 메모에서 일치된 값, 즉 은행명과 계좌번호 포함된 문자열에서 선택한 은행명만 빈값으로 대치가 되고 결과 텍스트에는 계좌번호만 남겨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텍스트라는 결과값으로 반환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선택한 은행의 계좌번호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축어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계좌번호를 예쁘게 전달, 공유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 결과로 은행명, 앞서 정의한 예금주 변수, 그리고 업데이트된 텍스트로 계좌번호까지 깔끔한 포맷으로 텍스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유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동작 검색에서 메뉴에서 선택을 찾아 가져와서 먼저 첫 번째로 바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계좌번호를 빼서 공유하거나 마지막으로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하기를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iOS, iPadOS, 그리고 macOS에서 제공되는 공유 방법 창이 뜹니다. 메시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문자로 할 건지 에어드랍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하이픈 제거의 경우에는 앞서 사용했던 텍스트 대치 동작으로 하이픈을 제거하는 정규 표현식을 써서 대치합니다. 그리고 클립보드는 그 이후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셨다면 이제는 이것을 활용해서 나만의 단축어를 만드는 재미를 느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설명이 매우 길었지만 결과적으로 참 쉽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축어는 클립보드 공유 그리고 메모 저장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사용 중에 텍스트 복사 혹은 잘라내기 한 것을 빠르게 공유 전달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공유하거나 붙여넣기, 문자 보내기, 그리고 메모 저장 등의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쓰면 아주 유용합니다. 중복된 설명을 생략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먼저 단축어 생성 후에 동작 목록에서 클립보드 가져오기 동작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동작을 선택해서 나만의 원하는 저장 포맷을 만들어주고 저장할 클립보드 네이밍의 변수에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선택 동작을 검색해서 가져온 뒤에 첫 번째로 바로 공유를 기록한 다음 바로 공유 동작을 가져와서 저장할 클립보드 변수를 지정해줍니다. 두 번째는 메모장에 기록을 할 건데요. 기존에 기록해두었던 메모를 찾기 위해서 텍스트에 클립보드 기록이라고 입력한 뒤 메모명 변수에 담습니다. 그 다음 메모 찾기 동작을 가져와서 저장한 메모명 변수를 찾아서 이미 기록된 메모와 새로 기록한 클립보드 내용을 새로운 텍스트에 애드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싶으실 텐데요. 기존 메모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메모 추가 기능이 잘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텍스트로 메모를 생성을 하고 이제 메모장으로 가보면 정상적으로 잘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단축어 기본 동작 중에 메모 삭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어를 많이 쓰게 된다면 적절히 수동으로 삭제도 해줘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북과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단축어, 자동화 기능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작업인데요. 유용한 단축어일 뿐더러 이 정도 수준의 제작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단축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애플 기기인데 잘 활용해야겠죠? 이러한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자 마련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다음 주 중 혹은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